논설문의 특성을 생각하며 글 읽기 4단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교과서 124쪽을 펴고 필기구를 준비해 주세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논설문이란 무엇일까요? 모른다고요? 헐. 쉽게 말해 설득하는 글입니다.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최신 스마트폰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엄마한테 얘기해야겠죠? 설마 이렇게 얘기하진 않겠죠? 엄마, 나 배그하려고 하는데 최신형으로 핸드폰 바꿔줘요. 제발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의 등짝은 남아나질 않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할까요? 나, 맞아요. 그럴싸한 이유를 둘러대며 엄마를 설득해야 해요. 물론 엄마를 설득한다 해도 아빠라는 더 큰 산이 있겠지만요. 자자, 논설문의 성격을 설명하기 위해 딴 길로 잠깐 빠졌네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요. 설득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고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주장해야 해요. 이제 논설문이 뭔지 알겠죠? 이제 교과서 123쪽을 함께 보겠습니다. 논설문 한 편이 있네요. 제목이 전통음식의 우수성이에요. 여러분들은 전통음식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텔레파시 놀이 한번 할까요? 여러분이 생각한 전통음식을 3초 후에 답해봐요. 선생님이랑 똑같은 것을 말하면 저랑 통하는 거예요. 조금 부끄럽지만 해봐요. 하나, 둘, 셋, 막걸리. 저랑 통한 사람은 조금 위험한 사람이에요. 한 명도 없겠죠? 자, 그럼 전통 음식의 우수성 읽어보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전통 음식보다 외국에서 유래한 햄버거나 피자와 같은 음식을 더 좋아하는 어린이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은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건강이 나빠지기도 합니다. 그에 비해 우리 전통 음식은 오랜 세월에 걸쳐 전해오면서 우리 입맛과 체질에 맞게 발전해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우수합니다. 우리 전통 음식을 사랑합시다. 왜 우리 전통 음식을 사랑해야 할까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문단이에요. 첫 문단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나요? 그래요. 문제 상황과 그 상황 속에서 글쓴이의 주장이 나왔어요. 요즘 어린이들이 피자, 햄버거와 같은 외국 음식을 더 좋아하고 건강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문제 상황이에요. 그에 비해 우리 전통 음식은 우수하니까 우리 전통 음식을 사랑하자고 주장을 했어요. 여기까지가 서론이에요. 논설문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서론에서 문제 상황과 하고 싶은 말, 즉 주장을 내세운 거예요. 자, 이제 서론 다음에는 본론이 나오겠죠. 같이 읽어볼게요. 첫째, 우리 전통 음식은 건강에 이롭습니다. 우리가 날마 다 먹는 밥은 담백해 쉽게 실증이 나지 않으며 어떤 반찬과 도 잘 어우러져 균형 잡힌 영양분을 섭취하기 좋습니다. 또 된장, 간장, 고추장과 같은 발효식품에는 무기질과 비타민, 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몸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특히 청국장은 항암 효과는 물론 해독 작용까지 뛰어나다고 합니다. 된장도 건강에 이로운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문단이에요. 두 번째 문단은 첫째 하고 시작을 했죠. 맞아요. 첫 번째 문장이 첫 번째 근거가 되는 거예요. 전통 음식을 사랑하자라고 주장을 했으니 전통 음식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며 근거를 들어야겠죠. 그래서 건강에 이롭다는 것이 첫 번째 근거입니다. 나머지 문장들은 첫 번째 근거를 보충하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문단은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이쯤 되면 귀신같이 알아채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교실에는 선생님 혼자 있으니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네요. 흑흑. 그 다음 문단은 두 번째 근거가 나오겠죠. 함께 읽어볼까요? 둘째, 우리 전통 음식을 가까이 하면 계절과 지역에 따라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은 생활 주변에서 나는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해 계절에 맞는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 왔습니다. 주변 바다와 산천에서 나는 풍부하고 다양한 해산물과 갖은 나물이나 채소와 같은 재료에는 각각 고유한 맛이 있습니다.
이러한 재료를 이용해 만든 여러 가지 음식은 지역 특색을 살린 독특한 맛을 냅니다. 비빔밥의 경우 콩나물을 비롯한 여러 가지 나물의 육회를 얹은 전주 비빔밥, 기름의 볶음밥에 고사리와 가늘게 찢은 닭고기, 각종 나물과 황해도, 특산물인 김을 얹은 해주 비빔밥, 멍게를 넣은 통영 비빔밥과 같이 그 지역 특산물에 따라 다양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치 또한 시원하고 속 솟는 맛이 강하거나 맵고 진한 감칠맛이 나는 등 지역에 따라 다양한 맛으로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세 번째 문단입니다. 어때요? 두 번째 근거를 찾았나요? 못 찾겠다고요? 못 찾겠다는 사람은 졸고 있는 것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밑줄까지 쳤거든요. 두 번째 근거는 우리 전통 음식을 가까이 하면 계절과 지역에 따라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네요. 봄에는 향긋한 나물, 여름에는 시원한 아이스크림, 아차차 실수. 아이스크림은 전통 음식이 아니죠. 여름에는 시원한 냉면, 가을에는 바로 추수한 곡식으로 갓 지은 쌀밥, 겨울에는 잘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이 생각해봐요. 아무튼 계절과 지역에 따라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다는 건 전통 음식의 장점이 되겠죠. 이제 세 번째 문단을 읽어볼게요. 셋째, 우리 전통 음식에서 우리 조상의 슬기와 문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은 겨울을 나려고 김장을 하고 저장 온도와 저장 기간을 조절해 겨울철에도 신선하게 채소를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삼국시대부터 발달한 염장 기술로 고기류와 어패류를 오랫동안 보관해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농경 생활을 하면서 설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에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셋이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정답게 어울려 지냈습니다. 네 번째, 문단을 읽어봤습니다. 근거 3을 바로 찾을 수 있죠. 이제 선생님이 밑줄을 치지 않아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셋째, 라고 써 있잖아요. 그쵸? 그럼 세 번째 근거가 뭐예요? 맞아요. 우리 전통 음식에서 조상들의 슬기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슬기와 문화요? 그건 아래에 근거 3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었죠. 근거 문장 하나만 딸랑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근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설득하려면 이 정도의 노력을 기울여야겠죠.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또 글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음식은 세계 여러 나라 사람에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의 넉넉한 마음과 삶에서 배어나온 지혜가 담긴 우리 전통 음식은 그 맛과 멋과 영양의 3박자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전통 음식의 과학성과 우수성을 알고 우리 전통 음식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전통 음식을 사랑해야겠습니다. 자, 결론까지 모두 읽어봤습니다. 결론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나요? 앞에서 한 이야기를 말만 조금 바꿔서 또 하고 있네요. 여러분도 한 말 또 들으면 어때요? 네, 지겹다고요? 땡, 지겨운 건 한 10번은 들어야 지겹겠죠. 앞에서 주장한 내용을 다시 요약해서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결론에 어떤 내용을 써야 할지 알겠죠? 앞에서 읽으면서 설명한 내용을 다시 정리해 줄게요. 논설문은 어떤 문제 상황에 대해 적절한 근거를 들어 주장하는 또는 설득하는 글입니다. 논설문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서론에는 문제 상황과 글쓴이의 주장이 나옵니다. 본론에서는 주장에 대한 근거와 근거에 대한 보충 의견이 나옵니다. 결론에서는 서론, 본론에서 한 이야기를 요약하거나 주장을 반복하면서 강조합니다. 물론 모든 논설문이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진 않아요. 예외도 있을 수 있답니다. 자, 이제 교과서 문제를 해결해봐요. 127쪽을 함께 봅시다. 질문을 만드는 활동이네요. 질문의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글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은 그래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발효식품이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와 같은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우리 전통 음식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와 같이 생각을 물어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강의 영상을 잠깐 멈추고 질문을 써봅시다. 이번에는 3번 문제입니다. 논설문의 특성을 정리해 보래요. 까먹었다고요? 그럴 줄 알았어요. 괜찮아요. 또 이야기해 줄게요. 서론에는 글쓴이의 주장이 중심 문장이겠죠. 그 다음 본론에는 주장에 대한 근거들이 한 문단에 하나씩 나왔어요. 그걸 찾아 쓰면 됩니다. 첫째, 둘째, 셋째 하고 나온 문장들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주장을 반복했었는데 그 문장이 중심 문장이 되겠습니다. 참 쉽죠? 2번 문제입니다. 이 글의 주장을 써보래요. 우릴 뭘로 보고 위에서 정리했었죠? 여러분이 잘 알 테니 넘어가겠습니다. 4번 문제 볼게요. 서론의 특성을 생각해 봅시다. 1번 서론에서는 어떤 문제 상황을 제시했었죠? 네, 어린이들이 햄버거, 피자와 같이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더 좋아한다는 문제 상황이었어요. 바로 2번 갈게요. 서론에서 어떤 주장을 내세웠나요? 참, 또 물어보네요. 주장 다들 알죠? 전통 음식을 사랑하자. 설마 또 물어볼까요? 3번이에요. 서론은 논설문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건 중요해요. 서론에서는 글쓴이가 이런 주장을 하게 된 문제 상황을 밝히는 역할을 해요. 또 글 전체에서 내세우는 주장을 밝히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5번입니다. 이제 본론의 특성을 정리해 볼게요. 이미 친구들이 정리를 해주었네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본론에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나타나 있어. 하나의 주장의 근거가 여러 개 제시되기도 해. 나머지 하나는 여러분이 채워보세요. 논설문에서 본론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네, 여기저기 혼잣말로 중얼중얼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보이네요. 본론은 서론에서 글쓴이가 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그 근거를 뒷받침하는 내용을 제시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처음에 이야기했죠. 스마트폰 사달라고 조르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있는 건 마저 뺏길지도 몰라요. 그래서 본론에서처럼 근거를 대야 해요.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근거가 필요하겠죠. 이제 마지막 6번으로 갑시다. 아니, 6번이 끝인 줄 알았는데 7번까지 있었네요. 급 실망했어요. 하지만 조금 더 힘내봐요. 자, 6번이에요. 논설문에서 결론은 어떤 역할을 했죠? 네, 아주 잘했어요. 글의 내용을 요약하거나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역할을 했었죠. 그럼 결론의 역할을 생각하며 결론을 다시 써보래요. 이건 됐어. 여러분들은 모두 이해했을 거예요. 그쵸? 빨리 7번으로 가요. 7번은 선생님이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빈칸을 채워서 활동 결과물을 사진 찍어 제출해 주세요. 활동이 부족하다고요? 부족한 친구는 아까 패스한 결론을 한 번 더 써보세요. 자, 오늘 배운 내용을 빠르게 정리해 볼게요. 오늘은 논설문의 특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논설문은 근거를 들어 설득하는 글이다. 논설문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론에는 문제 상황과 주장, 본론에는 근거와 근거를 뒷받침하는 내용, 결론에는 요약하거나 반복하여 강조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끝이에요. 어때요? 논설문 별거 아니죠? 다음 이 시간에는 내용의 타당성과 표현의 적절성에 대해 판단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 참여하느라 수고 많았어요. 이제 쉬지 말고 활동 마무리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